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봄 날씨를 이제 점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건가요? 봄으로 가는 건가요? 봄.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위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않는고 우리네 인생살이도 저와 같이 살아보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은 미국 대통령 본소 후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미국의 본선거의 대통령 후보로는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본선거 올해 이제 11월달 선거 때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될 것인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선을 치르는 것도 참 미국에서는 좀 특이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물론 조 바이든이 나이는 좀 더 먹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이 치르는 요즘같이 세대가 빨리 변하는 시대에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경제 대국 그리고 군사 대국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올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 가면 결정이 되겠지요. 여하튼 후보가 결정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오는 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인데요. 지금 현재 그 외교부장으로 꽤 오래 있잖아요. 외교에 대해서는 아주 중국에서는 전문가라고 보는데요. 왕위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외교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외교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장수를 하고 있죠. 오래 하고 또 외교 쪽으로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다 갔죠. 그 왕이가 기자회견하는 가운데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서 안 되게 하는 건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북한에다가 전쟁 노름하지 말고 무기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핵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민생을 돌봐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북한에 대해서 기름 휘발유 기름 뭐 보내주는 거 그 파이프만 딱 끊으면
저 김정은이 완전히 두 손 들 거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다 이게. 아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중국이 같이 그 개입했던 거 아닙니까? 이 중국 이 저기 이 왕이 외교부장 몰라서 하는 얘기요? 아 우리나라가 전쟁 치르려고 그래? 막으려고 그러지. 이거는 중국이 단호하게 전쟁을 못 치르게 막는 거 간단합니다. 그냥 압록강으로 건너가는 그 기름 파이프 있는 거 그거 잠그면 끝나요. 그냥 두 손 들어 뭐 열흘도 안 돼서 기름 한 방울도 없고 뭐 어찌 살 거예요. 일단 하여튼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7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자꾸 북한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지원하고 돕고 이렇게 편드니까 저 김정은이 저 애숭이가 그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군인들도 그 식량 배급이 안 돼서 민간에 가서 막 그냥 절도하고 도둑질하고 한다는 거예요. 민간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북에 그 보도하는 걸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들은 뭐 이북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니까요. 우리나라 좌파부터 먼저 저치해야 되는데 그냥 싸그리 그냥 쓸어서 그냥 북한으로 보내든지 그냥 어디 그냥 섬에다가 그냥 가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좌파 때문에 안 돼요. 좌파만 안 되고 저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딸딸 뭉치고 북한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한 목소리만 내봐요. 북한이 엄두나 내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신화망과 인민망 등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 나와 중국 외교정책 기조와 대외 관계에 대해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응답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난 수년간 질질 끌어온 현안이라며 냉전의 잔재가 여전하고 평화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안전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책임이 커요. 중국 왕이 장관,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중국이 막으면 돼요.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책은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 구상과 단계적 동시 진행이라고 강조했다. 두 축이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런 뜻인데요. 왕이 부장은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세상이 혼란 속에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재차 전쟁이 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연명했다. 이어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기화로 냉전 대립으로 역주행하면 누구라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역사의 책임은요 6.25 사변일 때 중국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지 중국도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과 교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6.25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거기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일관됐다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지역의 평화 안정과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북한이 핵개발하고 그 세계가 하지 말라는 핵개발하고 그저 미사일 그저
그 잠수함 뭐 이런 거 계속 전쟁 물자만 개발하고 뭐 그런데 중국에서 뭐 말린 거 있어요? 중국에서 기름 계속 대주고 있잖아요. 식량도 좀 가끔씩 주고 말이죠. 중국이 북한에서 아주 완전히 민주주의 쪽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왕이 부장은 가장 시급한 건 위압과 압박을 중단하고 갈수록 강화되는 대항 조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맥락에서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인 해법이 대화 협상을 제기하고 특히 각 유관 당사자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정치적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안보 우려는요, 북한이 안보를 해치려고 만들고 있고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쳐 올라가려고 합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계속 뭐 지금도 말로만 하잖아. 방송을 해도 말이에요. 전쟁 준비해라 군인들 보고 말이야. 어저께는 군부대 지체해가지고 총 쏘는 것이 직접 총 쏘는 걸 연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애송이가. 그래놓고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태세를 더 아주 강하게 가져라.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불장난하다가 이제 큰 코닥치죠. 김정은이 일당들. 왕 부장의 이런 발언 기조는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 측을 편드는 쪽으로 길고 있다는 자세를 분명히 확인한 셈이다. 그 북한에 계속 두드러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렇게 깜짝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한중 관계가 미묘한 상황에 있던 점을 감안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을 이례적으로 피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중국에서 무서워하더라고요. 문재인하고는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서 무서워하더라고. 눈치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국의 그 하는 정치 스타일이든가 행정 스타일이든가 언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느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반도체 대중 수출과 투자 등을 규제하는 점을 개냥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 데 집착하면 결국은 스스로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미국은요, 이 전쟁 물자 같은 걸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경제적인 문제는요 서로 동등하게 그렇게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흔들어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가. 왕이 부장은 미국의 강권적인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가 주권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왕이 부장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만이 조국에서 분리되는 걸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만이 나가서 분리된 거는요, 옛날 모 대통령이가 중국 공산당을 하면서 장개석 총통을 내몰기 때문에 대만으로 가까이 피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을 지금 현재 나라를 세워가지고 대만의 지금 현재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엊그저께 일어난 것처럼 뭐 일부라도 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중국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 너희들 여지껏 그렇게 벌써 7, 80년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래 너희들 잘해봐라. 그래서 서로 우리 그저 왕래하자. 중국은 땅덩어리 크잖아. 지금 개발 안 데도 많이 있잖아. 개발 안 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 안 낳는다고. 안 낳는데요. 뭐 1년에 무슨 아이들이 안 낳아가지고 줄어드는 것이 뭐 500만인가 뭐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뜨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꾸 지원책 하지 말고 그 중국에서 하는 역할은 북한이 6.25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물체를 전부 생산을 금지시키고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게 중국이 할 일이요. 그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런 거는 그냥 눈 감고 몰린 척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무슨 그 정권이 북한 정권이 안보가 위협받지 않게 한다 뭐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을 누가 건드리냐고요. 미국이 건드립니까? 한국이 건드립니까? 6.25는 북한이 쳐들어왔지 우리가 쳐 올라갔습니까? 나는 그때 다 필요한 갖고 다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책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몸소 다 겪은 사람이야. 여하튼 왕이 부장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한 것만큼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도전적인 그런 행태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중국의 소식을 한국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주말로 들어갑니다. 금요일 저녁을 잘 보내시고 이번 주말도 따스한 봄날씨 같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